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죠. 왜 오랫동안 해명을 하지 않느냐. 더 의혹만 불러일으킨다. 문제만 더 악화시킨다. 라고 하는 김정숙 씨의 옷과 폐물 부분 해명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비다. 개인적인 돈으로 산 것이다. 해명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명하면 이건 이제 게이트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수위 문제죠. 그 안철수 국무총리,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하지 않겠다, 맡지 않겠다라고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를 맡지 않을까? 그 다음 용산 이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면밀하게 따지겠지만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숙 씨 옷과 폐물, 지금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죠. 옷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벌이다. 폐물도 수백 개가 된다. 이게 돈이 얼마가 되느냐? 세상에 폐물 한 가지가 2억짜리 명품이 아니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청와대 해명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제 해명을 한 것이 대부분 사비로 샀다. 특활비는 안보 문제로 공개할 수가 없다. 특활비는 옷을 사는데, 폐물을 사는데 든 것이 없다. 선물을 받은 게 일부 있는데 그건 모두 반품을 했다. 라는 게 해명입니다. 그러자 당장 바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면서 받은 월급이 얼만데, 그 다음 증가한 재산이 얼만데 어떻게 그 많은 옷과 폐물을 사비로 샀단 말이냐 라는 부분. 사비로 샀다면 그 전체 규모가 얼마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보 부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야 의혹이 풀리는 것 아니냐. 의혹이 더 커져가고 있다. 여권 쪽에 스피커라고 꼽죠. 그 김어준 씨 말입니다. 방송을 하는 김어준 씨가 결국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숙 씨의 그 옷과 폐물 부분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씨, 권양숙 씨의 그 논두렁 시계, 피아제 시계, 그 부분 시즌2다. 그런 부분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려는 의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이 주장,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김어준이나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소위 여권의 문재인 정권의 빅마우스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언제나 비합리적입니다. 대신 대깨문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인 대깨문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망친 사람들이 김어준, 조국, 추미애다.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정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본다면 지지자를 한 명이라도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상식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송은재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방송하는 게 물론 가장 훌륭한 거죠. 그런데 좋은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구독자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제 방송을 즐기고 공감하고 소통하자라는 게 제 송은재 TV의 목적이듯이, 정치도 마찬가지로 왜 합리적이어야 하느냐, 왜 상식적이어야 하느냐,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층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김어준이나 조국이나 추미애처럼 대깨문을 바라보는 저런 주장, 저런 억지를 늘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지지는커녕 오히려 더 외면하고 반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 하는 말 제가 바로 반박을 하겠습니다. 권양숙 씨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았죠. 검찰 수사 결과 다 드러난 겁니다. 박연차 회장입니다. 돌아가셨죠.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그에게 돈도 받았고 피아제 시계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르고 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았죠.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건 이미 뭐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선택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재판도 가지 않고 다 덮어졌습니다. 근데 논두렁은 뭐 지어낸 이야기일지 몰라도 피아제 시계 2개 받은 것, 고액의 돈을 받은 것은 검찰 수사 결과 거의 사실로 다 확인이 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김어준 씨가 들고 나와서 김정숙 씨 옷 폐물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쉴드 친다고 하죠. 이렇게 할 의도로 들고 나왔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대깨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쪽이 또 저런 걸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구나. 피아제 시계처럼 김정숙의 옷 폐물을 가지고 공격하려구나. 그런데 정말 소수에 불과한 그 대깨문에게 호소가 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김어준 씨의 이런 태도가 청와대의 태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숙 씨의 옷과 폐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수백 개를 찾아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김정숙 씨에 대해서 있어온 많은 의혹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전에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들보다 2배, 3배에 가까운 외국 여행을 했느냐. 대통령의 외국 행사에는 거의 98%입니다. 뭐 4-5분 빼고는 다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배우자가 가야 될 만큼 중요한 행사였느냐. 급기야 4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다녀온 인도를 4개월 뒤에 혼자서 다시 갑니다. 인도를. 타지마할 뭐 관광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뭐 브로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탁현민은 어제 그거 뭐 인도에서 호랑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또 액세서리를 사용했다 이러는데 탁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탁현민이 해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탁현민은 홍보 기획자입니다. 행사 진행자입니다. 탁현민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문재인과 김정숙을 빛나게 하고 홍보하는 곳이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보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속 시원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명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탁현민의 이런 해명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깨문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청와대가 김정숙 씨를 향해 있는 이 국민들의 왜 그렇게 외국 여행을 많이 하느냐? 관광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렇게 수백 벌, 수백 개의 그 폐물과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 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국민들의 물음은 합리적인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소상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질질 끌다가. 이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밝히지 않으려고 항소를 했어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왜 공개를 못하지? 대통령의 배우자의 옷과 폐물 문제를 그게 안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거기에 특활비를 안 썼다면, 사비를 썼다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더 당당한 것이 아니냐? 청와대 문재인 정권 홍보 정말 잘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을 왜 홍보하려고 하지 않지? 사비를 들여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말 뭐 예산을 좀 써도 됩니다. 의전 부분에 있어서. 의전을 좀 쓸 수도 있는데 쓰지 않고 사비를 썼다? 이렇게 좋은 홍보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숨기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더 의혹이 짙는 겁니다. 사비를 썼다면 그 규모가 얼마가 되며 사비를 얼마를 썼는지를 좀 밝혀달라.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김정숙 씨 훌륭한 일을 했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2억 정도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매년 재산이 1억 3천, 1억 5천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 모두 옷 사는 데 썼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개인적인 생활비, 개인적인 식사, 청와대지만 모두 사비를 쓰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치약, 칫솔을 개인적인 사적인 돈으로 사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옷만 샀습니까 그러면? 칫솔은 뭐로 샀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이걸 물으면 대통령은 소상히 밝히고 그 규모와 또 사비라면 박수를 받을 일 아닙니까? 사비라면 탁현민 시켜서 소상히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돈으로 국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돈을 썼다.
박수를 받을 일 아닙니까? 왜 못 밝힙니까, 이거를? 이게 권양숙 여사, 권양숙 씨의 그 피아제 시계처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피아제 시계 받은 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요, 국가 예산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이라면 국민들은 다시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텐데 대통령의 재산은 5년 동안 계속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뇌물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해명을 하면서 선물 받아서 반환한 것은 다 일일이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비로 샀다면서 사비로 산 것인데 꼭 밝혀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의 외국 행사에 거의 다 따라다녔고 관광을 했고 그렇게 많은 외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옷과 폐물을 선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일반 개인 누가 사비로 자신이 옷 사 입는 것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김정숙 씨는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의 행사에 외국 행사에 같이 했기 때문에 뭐로 어떻게 비용이 조달됐지? 사비를 썼다면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규모와 사비, 예산이 들어갔다면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는. 해명 못할 겁니다. 해명이 되는 거였다면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항소를 하고 해명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정숙 씨 얘기 그 정도 하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국무총리직을 자신은 맡지 않겠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태도가 가장 지금 급선무지 않습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정리를 해줘야 공동정부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다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하게 되는데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죠. 얘기도 나옵니다. 많은 관심은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영순이다라고 했는데 왜 자신은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했을까? 첫째 꼽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정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정치권에만 오래 머물렀고 국정을 담당하지는 못했다. 기회가 된다면 국정을 담당해보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국무총리직을 맡는 것도 유력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거론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초대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테고, 안랩 주식, 2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 단기간에. 안랩 주식을 모두 백지 신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부담도 좀 일부 있지 않았을까? 안랩에 대한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애착,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백지 신탁을 하면 공격적인 M&A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당으로 돌아가는 형식, 이제 합당을 하니까 당권을 도전하겠다. 당으로 돌아가면 이제 자신의 차기를 노리기 위해서는 당권에 도전해야 하는데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권 부분에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어떤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당에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역시 국무총리의 부담감, 그 부분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결단이어야 한다라고 보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일단 좀 소극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총리직보다는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국무총리직은 한덕수 전 총리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부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면밀하게 검토는 하겠지만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어제 이 부분, 이 예산 부분 500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 부분, 예비비 이 부분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따르고 속다른 것 아니냐, 말만 그렇게 했지 용산 이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앞으로도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수위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 그날 회동을 하면서 저녁 만찬을 하면서
용산 이전 문제는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부탁을 했고 또 하나 예민한 부분이 그 사면 부분이었습니다. 사면 부분은 아예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이 사면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에게 맡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뭐 더 나아가서 김경수 사면 부분까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다 라고 해서 아예 이걸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 조율된 부분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용산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라고 한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은 뭐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그 안보 부분이죠. 안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조금씩 늦어지면 이제 5월 10일 취임식 때 청와대 개방은 약속은 지키겠지만 잘못하면 인수위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을 그대로 쓰는 그 기간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가급적 좀 빨리 서둘러야 한다. 용산 사무실이 되지 않고 인수위 사무실을 쓰게 되면 그게 지금 경호 부분이 있고 또 출퇴근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진다. 혹시 사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굉장히 단축해야 한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한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